시청률이 10%에 육박하고 미국에서 리메이크까지 제안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폐의 공식적인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스펙트럼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자폐인은 천차만별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주 경미한 상태부터 중증도가 높은 상태까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영우는 스펙트럼 중 가장 경미한 끝단에 해당하며 증상이 경미할 경우 자라면서 상당히 좋아져서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자신만의 능력을 가지고 직업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많은 변호사보다는 프로그래머, 학자, 작가, 화가 등 혼자 수행하는 직업군에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호사가 미국에 존재하지만 그 빈도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일 것입니다. 신영의 자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일은 상상할 수 없이 큰 트라우마일 거예요. 게다가 김정우는 뺨까지 맞은 상황이라 두려움, 불안함, 죄책감 등의 감정에 압도되어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감정에 압도될 때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를 하고 같은 소리나 행동을 반복하는 상동행동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머리를 때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행동은 단순히 형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기보다는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 앉아. 앉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특정 감각에 과도하게 민감하기도 하고 둔하기도 합니다. 우영우의 경우 청각, 촉각, 미각에 과도하게 민감하다면 김정우는 헤드폰과 선글라스를 늘 착용하고 있는 걸 보면 청각, 시각에 민감한 것 같아요. 밝은 빛 자극이 힘든 김정우를 위해 커튼도 쳐주고 조명도 좀 더 어둡게 해주고 있네요. 말 들어. 약속했지? 말 들어! 약속 안 했지? 이대로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김정훈에게도 반향어와 손가락을 튕기고 우르르르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상동행동이 보입니다. 김정훈이 사랑에 푹 빠져있는 대상은 펭수이고요. 김정우 씨, 김상우 씨가 사망한 날 기억하십니까? 김상우 씨를 왜 때렸습니까? 천천히. 친형의 사망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힘든 우영우는 다짜고짜 왜 때렸냐고 질문을 합니다. 우영우의 입장에서는 사실 물어야 할 질문을 물었을 뿐이지만 정 변호사와 김정훈 어머님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렇듯 우영우와 김정훈 모두 사회적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고 상동행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능, 언어 사용, 의사소통 제한의 정도, 상동행동의 빈도 및 강도의 차이는 확연히 있습니다. 불안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을 때가 있죠. 이것은 손에 감각 자극을 주며 불안을 진정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김정훈 역시 불안감이 심해지자 상동행동을 더 심하게 합니다.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질수록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니 상동행동이 더 심합니다. 실제 말을 좀 더 잘하게 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의사표현법을 학습하면서 상동행동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별다른 이유가 없는 상동행동도 당연히 많지만 상동행동이 특히 더 심해질 때는 특정 감각이 자극되고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싫은 것을 피하고 싶거나 기분의 변화가 있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김정훈의 어머님은 김정훈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평소 민감한 시각적 자극을 손으로 차단해주고 있네요. 왜 그러십니까? 이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상동행동이겠죠? 이 세상에 너랑 나랑 둘뿐인 것 같은데 딸인 너는 아빠한테 전혀 관심이 없거든.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땐 더. 제때 밥만 주면은 아빠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영우는 다 괜찮을 것 같다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한 어머님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걱정스러운 듯 나온 자폐가 있는 아들이 엄마 괜찮아? 가 아닌 저녁밥 더 기다려야 해? 라고 물어서 서글펐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영상에는 레고 블럭을 일렬로 줄 세우는 어린 영우가 나오는데 이렇게 물건을 원래의 용도가 아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상동행동 중 하나이며 흔하게 나타납니다.
영우야, 일어나. 우영우 씨, 이 행동은 인근 소란에 해당합니다. 우영우가 좋아하는 법을 이용해서 아빠가 우영우의 울음을 멈추었는데요. 실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사회성 훈련을 시킬 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회적인 행동은 늘리고 문제 행동은 점차 감소시키는 행동요법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도 정훈이도 똑같은 자폐인데 둘이 너무 다르니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왜 자폐는 대부분 우리 정훈이 같잖아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 드라마를 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정훈이 어머님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우영우와 다른데 우영우를 사람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보아도 과연 우리 아이에게도 그럴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괜히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아이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거 아닌가 기대하는 것도 싫고 여러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영우든 김정훈이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 누구든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학교에서 나는 찐따라고 불렸어요. 나를 상대로 한 장난도 유행했는데 미안, 롤이었습니다.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은 교무실로, 점심시간에는 수의실로 도망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이었는데요. 실제 6세에서 15세 자폐 아동 중 3분의 2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을 만큼 이들은 따돌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반 학교를 보낼지 특수학교를 보낼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겠지만 특히 우영우와 같은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일반 학교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폭력에 더욱 노출되기도 하며 초중고로 이어지는 지속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또한 융통성 없는 행동을 버릇없는 행동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공포증, PTSD 등의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영우 변호사한테는 장애가 있으니까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배려가 아니라 난 우영우 변호사가 꽤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건의 집요하게 매달리는 힘도 좋고 발상도 창의적이고.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모든 사람은 타고난 특성이 다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마찬가지이고요. 문제의 대상으로 보고 불편한 시선과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도 과도하게 배려하고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도 멈추고 그냥 모두가 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봄날의 햇살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